자, 유인촌 장관 후보자에 대해선 인사청문회, 이른바 MB정부 때 문학의 블랙리스트 의혹이 공방이 됐습니다. 야당은 유 후보자가 이명박 정부 시절 직접 이 블랙리스트를 관리 실행했다는 의혹을 집중 추궁하고 있고요. 또 여당은 적극적으로 방어를 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보셨어요? 우선은 유인촌 장관 후보자가 이명박 정부 당시에도 해당 소관 업무를 담당하는 문화예술 체육계를 담당하는 장관이었었죠. 네. 근데 그 당시에 이미 이제 정권이 지나고 나서 사후에 보니까 이 블랙리스트라고 하는 것을 만들어서 일부 연예 문화계 인사들에 대한 어떤 부정적인 이런 영향을 주거나 아니면 핸디캡을 줬다, 네. 불이익을 줬다라고 하는데, 근데 중요한 것은 유인촌 지금 장관 후보자는 이러한 의혹 제기를 전면으로 부정하고 있고, 그런 당시에는 이 블랙리스트라고 하는 말 자체가 없었다라고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저는 지금 이 상황에서는 유인촌 후보자가 직접적으로 블랙리스트의 작성 혹은 실행하는 과정에서 개입됐다는 직접적 물증이 존재하지 않는다면 일단 유 후보자의 주장을 조금 민주당이 수긍할 필요가 있지 않나. 네. 심지어 더 나가면 예를 들어서 그래서 이 사건으로 인해서 유인촌 후보자가 어떤 조사를 받았거나 아니면 검찰에 의해서 기소가 됐거나 이런 것들이 나온다고 한다면 이건 직접적인 증거가 될 터이니까 유 장관이 사실을 부인하기 어렵겠죠. 근데 지금은 그런 것이 존재하지 않는 상태에서 유인촌 장관이 난 그런 사실이 없다라고 혐의를 관련 의혹을 강하게 부인하고 있기 때문에 저는 기본적인 사실관계는 따져보면 될 일입니다. 이거 중요한 거는 개인적으로 볼 때 유인촌이라는 인물이 이 사안을 가지고 누구처럼 거대한 거짓말과 위선을 할 사람으로 보이진 않는다라고 판단합니다. 왜냐하면 예를 들면 이재명 당대표 같은 경우 예를 들어 앞에서 A라고 말하고 또 뒤에서 시간이 지나면 B라고 얘기하는 이런 거짓과 위선을 하는 이유는 정치적인 더 큰 목적이 욕망이 존재하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유인촌이라고 하는 이 문화예술계 인사는 물론 장관 후보자가 됐습니다만 이재명 당대표처럼 그렇게 거대한 정치적 야망과 네. 욕망을 가지고 있는가? 그럼 그렇지 않다라는 입장에서 본다면 그러니까 두 사람이 결이 좀 달라 보이고 지금 청문회 내용에서 직접적인 증거가 존재하지 않는 한 유인촌 장관 후보자의 저 항변을 일정 정도 민주당도 좀 인정할 부분이 수긍할 부분이 있지 않나 하는 생각도 합니다. 또 오늘 청문회에서 또 논란이 된 것이 유인촌 장관 후보자의 두 아들, 30대 초반에 수억 원대 10억이 넘는 아파트도 있었고 아파트를 구매하는 과정에서 증여 문제, 유인촌 장관 후보자가 거액의 금액을 증여했는데 그거에 대한 내역이 공개가 되지 않아서 증여세 탈루 의혹이 나오고 있다 이건데 유 후보의 주장 문제가 없다고 보세요? 박 교수님 어떻게 보십니까? 앞에서 조국 사태 얘기하셨는데 조국 사태의 핵심 중에 하나는 입시 관련도 있지만은 사실은 이제 아빠 찬스라고 하는 게 이제 우리 사회 2030 청년들에게 굉장히 아픈 문제였어요. 그런데 이제 최근에 장관 후보자들 보면 이 소위 말해서 증여세 탈루 의혹이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유 후보자 장남 아들, 큰아들 31세 때 수입이 5천만 원, 연수입이 5천만 원인데 7억이 넘는 아파트를 샀고 또 둘째 아들 같은 경우에는 27살 때 학생이었습니다. 아직. 그 당시 학생이었는데 6억 5천만 원 아파트를 샀고 또 이걸 팔았다가 몇 년 뒤에는 17억짜리 아파트를 샀어요. 그러면은 상식적으로 본인이 돈 벌어서 이거 사는 거 불가능하거든요. 그럼 어떻게 됐냐 그랬더니 이제 유인촌 후보자가 내가 증여했다. 이렇게 얘기를 한 겁니다. 자, 그래서 증여를 했으면 당연히 증여세를 내야 됩니다. 그럼 증여세 낸 걸 공개해달라 그랬더니 자녀들의 개인정보가 들어있기 때문에 못하겠다. 이렇게 좀 났었어요. 아니, 본인이 자녀에게 증여를 했다는 거는 우리 사회에서 우리가 재벌들이나 기업인들이 소위 회사를 물려줄 때 세금 내고 물려주는 거에 대해서 그 누구도 비판하지 않습니다. 네. 예를 들어 오뚜기 같은 기업은 세금 내고 물려줬기 때문에 국민들의 칭찬을 받았잖아요. 반대로 편법, 불법을 이용해서 물려주려고 즉 부의 대물림을 하려다가 검찰의 수사를 받은 사례가 얼마나 많습니까? 자, 그런데 장관 후보자가 자녀들에게 증여를 했다면 떳떳하게 절차대로 나 이렇게 세금도 다 냈다.
그리고 중요한 것에 대해서 뭐 청년들에게는 좀 미안한 일이다. 이 정도 얘기하면 될 걸 가지고 만약에 증여세를 납부했는지 안 했는지도 아직 확인을 못 하겠는데. 그 세무당국에 납부했으면 내역이 있을 거 아닙니까? 그렇죠. 네. 그 납부했던 사실을 갖다가 밝히면 되는데 사실 기자들이 유인촌 장관의 자녀들의 신상에 대해서 신분에 대해서 알려고 들면 한없이 알아요. 지금도 뭐 어디 중소기업 다니고 있다 이런 거 이미 다 나와 있거든요. 그 정도의 개인정보를 갖다가 개인정보 유출 때문에 못하겠다 얘기하는 것은 뭔가 이거 감추는 거 아니냐라고 하는 의혹이 생길 수도 있다. 저도 유인촌 후보자가 국민들의 사랑을 많이 받았던 연예인 출신 아닙니까? 네. 인정할 건 인정하고 또 공개할 건 공개해서 의혹을 떨치고 가는 게 낫지. 괜히 이게 공개를 안 하게 되면 증여를 하고 증여세 탈루한 거 아니냐라고 하는 의혹이 결국 대통령에 의해서 임명이 강행되더라도 이 꼬리표가 계속 따라다닐 거거든요. 좀 그런 점에서 공개를 하는 게 저는 유인촌 후보자를 위해서도 낫다고 봅니다. 알겠습니다.